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이제 제 개인사는 내국 똥들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예, 무려 9명이나 낙마를 시키면서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지원 전 의원이 오늘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국회 검증대에 섰습니다. 먼저 박 후보자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시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정원장을 한번 맡아봐라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국정원장이 가면은 정치 개입이 굉장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이제 제 개인사는 내국 똥들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저격수에서 이제 본인이 지금 검증대에 섰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고 사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박지원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낙마시킨 국무위원 후보만 9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청문위원으로 나왔던 박지원 의원 저격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DJ 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었지만 그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서게 된 것인데 보통은 국무위원 후보들이 검증대에 서게 되면 조금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풍경입니다만 박지원 의원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 경험이 길다 보니까 전혀 긴장하거나 위축되는 기색은 아니었고요. 내내 차분하게 이 청문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서 학력 위조 의혹, 당국대 편입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 의혹이 나왔을 때는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대북 합의서를 들고 나오자 그때만큼은 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요. 그 두 가지 장면이 오늘 청문회에서 이 박지원 후보자의 심기가 약간이나마 흐트러진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요. 박지원 후보자에게 대북 송금 5억 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국책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상고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함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자기하신 적이 있어.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화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박지원, 이 대북송금 의혹인데 이 자체가
비밀 합의서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당시에 그 아마 6.15 남북 공동 이제 그 정상회담 그 이전에 이제 4월 8일 날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쪽에서 그 송호경 지금 위원장과 만나서 특사로 만나서 이제 합의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원래 기존에 공개된 합의문은 남북 합의서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한다 뭐 등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는 있어요. 그것 동안은 이제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도 공개된 거니까요. 예. 당시 어떤 밀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정상회담 한다는 것인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이제 별도의 합의서가 있는 건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25억 정도를 이제 규모로 북한에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별도로 이제 5억 원 정도를 다시 이제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야당 측에서는 뭐 지금 출처는 모르겠지만 일부 뭐 조갑제닥하면서 이제 가져갔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박지원 후보자는 이건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앞부분에 있는 원래 남북 합의서 문건과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이번 이 비밀 합의서 이 서명이 똑같습니다. 박지원 이름 석자 네, 말씀하시죠. 송호경 이름이 똑같은데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이 서명이 앞쪽과 뒤쪽이 거의 뭐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요. 아,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문건의 어떤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처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게 진짜 문서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근거 속에서 이제 야당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북 송금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현대 관련된 그 등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된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문건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했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가 진짜 문서인지 아니면 뭔가 좀 어떤 이게 확인되지 않는 문서인지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당시의 대북 퍼주기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비밀 합의서를 들고 나온 건데 뭐 5억 달러라고 하면 뭐 지금도 6천억 정도 되는 꽤 큰 돈이잖아요. 김관옥 교수님. 예. 근데 박지원 후보자는 전하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는데 이거 지금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억 달러만 해도 지금 6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5억 원이에요. 25억 달러. 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 5억 달러에서도 정부 돈은 1달러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박지원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가 박지원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재판을 받잖아요. 이 문건이 사실은 그때 이 문건이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5억 달러가 아니라 25억 달러고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실상 대북 퍼주기를 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2000년 지금 20년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 17년 이후에 다시 등장을 했다. 저는 진위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 문건을 갖고 나왔어야지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정부 문건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들고 나온 죄송한데 건 이게 약간의 문제다. 이게 비밀 합의서니까 어느 정도까지 뭐 야당의 원내대표가 확인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좀 갑자기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밀 문건이건 뭐건 간에 사인을 했다.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본인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면밀히 조사한 후에 나와야지 이것 자체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DJ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통한 관료다라고 얘기하면 DJ 정부가 내통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 그것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부분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깜짝 등장한 이 비밀 합의서 논란 진위 여부 공방까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주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각종 아들 관련 의혹이 화두였다면 오늘 박지원 후보자는 5억 달러 논란 말고도 학력 위조 의혹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죠. 저기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 좀 해보세요. 55년 전에는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 가서 물어봐라. 이 부분이 좀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오늘 저 청문회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태경 의원이 당국대 박지원 의원 후보자 그 얘기잖아요. 저한테 나는 주니까 받아왔지 학위증을. 나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에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태경 의원은 실제로 당국대학교 물어봤어요. 맞아요. 물어봐도 당국대도 이해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대학 다닐 때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거 잘못하면 졸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공 중에서 필수가 있고 선택해서 전공 필수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전공 필수 당시에 뭐 72학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대인지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총량이.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학점부 딱 띄워보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당시에 전공 필수를 뭐 거의 듣지 않았다는 게 이제 하태경 의원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당시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나는 주니까 받았지. 왜 나한테 물어? 단대 가서 물어봐. 그리고 당신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라는 말은 글쎄요. 이거는 후보자로서의 적절한 저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예. 어쨌든 하태경 의원의 질문이 개인에게 모욕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학력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당신 당국대 학력 위조했죠?가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름의 예.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역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때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단대 가서 물어봐라는 건 저는 이건 후보자로서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인영 후보자가 임명이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임명 재가를. 근데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달러 논란도 있고 학력 위조 의혹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후보자로서는 그냥 쉽게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게 학력 논란이 뭐 최근의 일이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196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들이 과연 이게 이제 학제를 제대로 관리했느냐 문제는 아마 이제 그때 아마 경험하신 분들 보면 여러 가지 고개를 갸웃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야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학교의 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지만 그럼요. 60년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각 대학들이 제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학력도 관리하고 뭐 등등 이런 문제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소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야당에서 질문했지만 이게 지금 당국대 측에서도 지금 뭐 그때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증거를 대들 수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뭐 최근의 논란이면 뭐 바로 문서도 남아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 문건 관련해서 과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지만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면 뭐 임명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대북송금 5억 달러 논란은 저희도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여기서 정리합니다. 다음 주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